그날 나는 내 남편 회사 부장에게 천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가 누구인지 몰랐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알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에게 나는 그저 학교 화장실을 청소하는 늙은 여자일 뿐이었으니까요.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올해 65살이고 매주 금요일이면 해솔초등학교에 나가 봉사를 합니다. 청소도 하고 급식실 일손도 거들고 아이들이 넘어져 다치면 보건실까지 업어 날라주기도 합니다. 순자 할머니, 오늘도 아이들이 복도에서 제게 달려옵니다. 5학년 민서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어요? 그럼 할머니가 금요일엔 꼭 오잖아. 우리 엄마가 할머니 진짜 착하시대요. 부자도 아니면서 봉사하시는 거 쉽지 않다고. 민서 엄마는 제가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적어도 이 모습만 보면요. 저는 늘 수수한 옷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고 손에는 고무장갑을 끼고 있으니까요. 민서야, 할머니 일 좀 도와줄래? 화장실 청소해야 하는데. 네, 제가 물통 들어드릴게요. 이런 순간들이 좋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을 보고 있으면 40년 전 제 딸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공장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딸의 준비물 하나 제대로 사주지 못했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분이 제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딸의 담임 선생님이셨던 김은혜 선생님. 제가 학비를 못 내 쩔쩔매고 있을 때 선생님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순자 씨, 부끄러울 것 없어요. 당당하게 사세요. 딸아이 학비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순자 씨는 그저 건강하게 일하세요. 그 말 한마디가 절 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 큰 행사 있어요. 대기업에서 기부하러 온대요. 그래, 그럼 학교가 더 바쁘겠네. 오후 2시쯤 학교 강당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분주하게 움직이시고 방송부 아이들이 마이크를 점검했습니다. 저는 화장실 청소를 마저 해야 해서 강당 옆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 뭐야 이게. 누군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자신의 정장 소매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바닥을 닦다가 물이 튀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저는 얼른 걸레로 그의 옷을 닦아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제 손을 확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이거 얼마짜리 옷인 줄 알아? 당신 1년 봉사비로도 못 사.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남자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나이에 뭐 하는 거야, 정말. 청소도 제대로 못하면서. 부장님 괜찮습니다. 제가 닦아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남자가 손수건을 꺼내 그의 옷을 닦아줬습니다. 부장이라고 불린 남자는 여전히 인상을 쓴 채 중얼거렸습니다. 한심하게. 학교는 이런 사람들도 아무나 받아주나 봐.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달려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장님. 저희가 조심하지 못했습니다. 에이, 됐어요. 그냥 다음부터 조심하시라고요. 가뜩이나 바쁜데. 남자는 투덜거리며 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제게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순자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실수한 거니까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아팠습니다. 더 아픈 건 저 남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그 차가운 시선 말입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30층 넓은 거실에 불을 켰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40년 전 작은 공장 앞에서 찍은 제 모습입니다. 손에는 딸을 꼭 안고 있고 표정은 지쳐 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여보 왔어?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결혼한 지 42해, 이제는 백발이 성성하지만 여전히 든든한 제 사람입니다. 응, 오늘은 좀 일찍 왔네. 회사 일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요즘 임원들 관리가 영 안 돼. 특히 전략기획부 강 부장, 저 사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강 부장.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설마 오늘 학교에서 본 그 사람? 그 사람이 오늘 학교 기부 행사 갔었어. 아, 맞다. 우리 회사에서 후원하는 학교가 해솔초등학교였지. 어떻던데? 글쎄,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회사 부장한테 천대받았다고 말하면 남편이 당장이라도 뭐라고 할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보, 응?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든 겸손해야 해. 그래야 진짜 존경받는 거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하는 말이지? 응. 그래서 내가 배우는 거야. 아직도.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수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은혜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주신 것입니다. 순자 씨, 제목까지 좋은 일 많이 하고 사세요. 그 약속을 지키며 2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날이 있으면 가끔 생각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는 걸요. 순자 씨, 당당하게 사세요. 네, 선생님.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요.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금요일이 돌아왔고 저는 또다시 학교로 향했습니다. 순자님, 지난 주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미안하다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미 지난 일인걸요.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뭔가 더 하실 말씀이 있어 보였습니다. 사실은요, 그 부장님이 저희 학교에 거액을 기부하셔서 저희가 함부로 뭐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순자님은 20년이나 우리 학교를 도와주셨는데 그런 대우를 받으시다니. 교장 선생님은 제가 누군지 모르십니다. 저는 그저 봉사자 박순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선생님, 제가 왜 이 학교에서 봉사하는지 아세요? 교장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김은혜 선생님 기억하세요? 이 학교에서 30년 전에 근무하셨던. 아, 물론이죠. 은혜 선생님은 저희 학교의 전설이셨습니다. 정년 퇴임하시고 10년 후에 돌아가셨죠. 그 선생님이 제 은인이십니다. 저는 교장 선생님께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40년 전 이야기를요. 그때 저는 25살이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회사에서 말단 사원으로 일했고 저는 봉제 공장에서 하루 12시간씩 미싱을 돌렸습니다. 딸 하나를 키우는데도 벅찼습니다.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여름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학비를 석 달째 못 냈다는 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달엔 꼭 내겠습니다. 저는 담임 선생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은혜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순자 씨, 얼굴 드세요. 선생님, 부끄러울 것 없어요. 당당하게 사세요. 딸아이 학비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순자 씨는
그저 건강하게 일하세요. 딸아이가 엄마를 자랑스러워할 날이 올 겁니다. 그 말에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걸 그날 배웠습니다. 선생님은 그 후로도 3년간 딸의 학비를 대신 내주셨습니다. 저희가 형편이 나아지고 나서야 비로소 말씀하셨죠. 이젠 순자 씨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차례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교장 선생님. 선생님의 가르침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순자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배우는 중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법을요. 그날 오후 청소를 하다 복도에서 포스터를 봤습니다. 한빛그룹 감사 플래카드였습니다. 남편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강민호 부장의 얼굴도 사진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그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했던 그 차가운 눈빛은 사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틀 후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회사 연말 행사 있다고 했지? 나도 같이 가도 돼?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회사 행사에 잘 나가지 않았거든요. 그래, 좋지. 다들 당신 보고 싶어 할 거야. 한빛그룹 본사 대강당에는 임직원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시상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올해의 우수부서상, 전략기획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로 올라온 사람이 바로 강민호 부장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팀이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건 회장님의 믿음과 지원 덕분입니다. 그는 남편을 향해 깊이 인사했습니다. 남편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에 앉은 임원이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강 부장 일은 잘하는데 사람이 좀. 내가 들었어. 요새 직원들 사이에서 평이 안 좋다며? 네. 특히 부하 직원들한테 너무 심하다고들 하더라고요. 저는 그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시상식이 끝나고 만찬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강 부장도 남편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정말 영광입니다. 수고했네, 강 부장. 내년에도 잘 부탁하네. 당연하죠. 회장님을 위해서라면. 그때 강 부장의 시선이 제게 왔습니다. 잠깐 멈칫하더니 인사했습니다. 사모님도 오셨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겁니다. 학교 화장실에서 본 청소하는 할머니가 회장 부인일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을 테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강 부장 어때? 일은 잘해. 그런데 사람들 관리가 좀 갑질한다는 소문이 있더라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증거가 있어야지. 소문만으로는 뭐라 할 수가 없어.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일까요? 아니면 정의감일까요? 아니, 어쩌면 그냥 슬픔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걸까요? 다음 주 금요일 저는 다시 학교에 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교무실 앞에서 강 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번 기부금 관련 서류 좀 챙겨주세요. 본사에 보고해야 하거든요. 네, 부장님. 알겠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강 부장이 서류 뭉치를 받아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기부금 서류를 왜 본인이 직접 가져가는 걸까요? 보통은 격리팀에서 처리하는 일인데 제 안에서 작은 의심이 싹 텄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회사에서 학교 기부금은 어떻게 관리해? 응? 왜? 그냥 궁금해서. 격리팀에서 일괄 관리하지. 영수증 받아서 회계 처리하고. 그럼 담당 부서 부장이 직접 서류를 가져가는 경우는? 남편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일은 없는데. 왜? 아니야, 그냥.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 그리고 저는 알아야 한다. 이게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건지. 그날 밤부터 저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강 부장이 학교에 오는 날짜, 그가 가져간 서류들,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뭐 하는 거야? 밤마다 노트에 뭘 쓰고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일기 쓰는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남편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권력을 이용해 복수하려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실이 필요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요. 은혜 선생님이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순자 씨, 정의는 조용히 오는 법이에요. 네, 선생님. 저는 조용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테니까요. 그렇게 3주가 흘렀습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학교에 나가 평소처럼 봉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청소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강 부장의 일거수일투족을요. 그는 한 달에 2번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명목은 기부 현황 점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챘습니다. 그가 올 때마다 기부금 관련 서류를 챙겨간다는 걸요. 순자님, 오늘도 강 부장님 오신대요. 교장 선생님이 조금 피곤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요즘 자주 오시나 봐요? 네. 뭘 그렇게 꼼꼼하게 챙기시는지 사실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저는 교무실 구석에서 청소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강 부장이 교장실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번 달 집행 내역서 좀 주세요. 네, 부장님. 여기 있습니다. 이거 말고 원본도 하나 더 주시죠. 본사 회계팀이랑 격리팀 둘 다 보고해야 해서요. 제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원본을 2부 달라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아, 그리고 선생님. 이번에 도서관 리모델링 비용 예산보다 조금 줄여서 집행하시면 안 될까요? 예. 하지만 이미 계약이 그냥 제 선에서 조정 가능합니다. 어차피 본사에서는 최종 금액만 보니까요.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명백히 잘못된 거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얼른 복도 저편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강 부장이 서류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지난 3주간 모은 메모들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11월 7일 마이너스 강 부장, 기부금 영수증 원본 2부 요청. 11월 14일 마이너스 도서관 리모델링 예산 조정 요구. 11월 21일 마이너스 급식실 개선 비용, 집행 금액과 영수증 금액 불일치 가능성. 그리고 오늘 11월 28일 마이너스 명백한 예산 축소 요구 목격. 저는 천천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업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인 횡령이었습니다. 여보, 남편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또 일기 쓰고 있어? 응, 그냥 정리 좀 하고 있었어. 남편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요즘 무슨 걱정 있어? 얼굴이 안 좋아.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정의감이었을까요? 여보, 만약에 말이야. 응? 만약에 회사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남편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바로 조치하지. 당연한 거 아니야? 설령 그 사람이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어도 더더욱 그래야지.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잘못을 저지르면 피해가 크니까. 저는 남편의 눈빛에서 확신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옳은 일을 할 사람이라는 걸요. 다음 주 금요일 12월 5일이었습니다. 학교에 갔더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교무실 앞에서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얼른 다가갔습니다. 박 청소원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 그 앞에는 강 부장이 서 있었습니다. 잘못했으면 됐어요? 내 구두에 왁스칠 잘못해서 얼룩졌잖아. 죄송합니다, 부장님. 제가 다시 닦아드리겠습니다. 닦아? 이거 수입 구두야. 당신 1년 월급으로도 못 사.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또였습니다. 또 누군가를 짓밟고 있었습니다. 부장님,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강 부장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당신도 청소하는 사람이죠? 같이 사과하세요. 박 청소원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당신이 뭔데 나한테 말댔구야. 그는 제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도 여전히 제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참, 요즘 봉사자들도 교육이 필요한가 봐. 저는 꾹 참았습니다. 제 주먹이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급히 달려오셨고 강 부장을 달래보냈습니다. 박 청소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고마워. 나 때문에 너까지. 괜찮아, 언니. 우리 잘못 아니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짓밟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아마 그가 가는 모든 곳에서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서재에 앉아 지난 한 달간 모은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녹음 파일 5개, 사진 자료 12장, 메모노트 30페이지,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 강 부장이 학교에 제출한 집행 내역서와 실제 계약서의 금액 차이를 보여주는 문서들. 저는 이 모든 걸 USB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할 얘기가 있어. 이 밤에? 무슨 일이야? 남편이 놀란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앉아봐. 천천히 설명할게. 저는 USB를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간 있었던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학교에서 당한 갑질부터 제가 발견한 비리 정황까지.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거야. 그리고 여기 모든 게 증거로 있어. 남편은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들을 하나하나 열어보더니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회장 부인이어서 이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아니야.
이 증거가 확실하니까 말하는 거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여보.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회사가 큰일 날 뻔했어. 조사해봐. 제대로 파헤쳐봐. 학교 기부금만이 아닐 거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 바로 감사팀 불러서 내부 감사 들어갈게. 그리고 당신. 응? 정말 대단해. 한 달 동안 이걸 혼자 다 한 거야?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 은혜 선생님이 늘 함께였어.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수첩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은혜 선생님의 마지막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 씨, 정의는 조용히 오지만 확실하게 옵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네, 선생님. 저는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정의가 올 차례입니다. 다음 날 월요일 아침 한빛그룹 본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회장 직속 감사팀이 전략기획부로 들이닥쳤습니다. 강 부장의 사무실은 물론이고 그의 컴퓨터, 서류, 심지어 개인 사물함까지 모두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뭡니까 이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강 부장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감사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 부장님, 일단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지시사항입니다. 저는 그날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남편의 전화만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응, 어떻게 됐어? 남편의 목소리가 침중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학교 기부금은 시작에 불과했어.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최소 10년이야. 10년 동안 회사 돈을 빼돌렸어. 각종 프로젝트 예산을 조작하고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서. 규모가 어마어마해. 얼마나 되는데? 아직 정확히 집계 중인데 최소 50억은 넘을 것 같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50억? 그 돈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까요? 당신이 준 USB가 결정적이었어. 특히 학교 기부금 조작 부분. 거기서부터 실마리를 풀어나가니까 모든 게 드러났어. 지금 강 부장은 경찰에 고발 조치했어. 배임과 횡령, 그리고 사문서 위조까지. 최소 징역 7년은 나올 거야.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후련함과 동시에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이틀 후 수요일이었습니다. 뉴스에 한빛그룹 임원 횡령 사건이 대서특필됐습니다. 강민호 전 부장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TV에 나왔습니다. 한빛그룹 전략기획부 강모 부장이 10년간 50억 원대 횡령. 회장 직속 감사팀의 내부 조사로 적발. 남편 회사 직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다고 소문났던 부장이 사실은 도둑이었다니. 저는 그날 오후 학교에 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반가워하셨습니다. 순자님, 뉴스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 강 부장이 우리 학교 기부금도 빼돌리려 했대요. 한빛그룹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행히 순자님께서. 제가 실수로. 교장 선생님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교장 선생님께 사실을 알린 모양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교장 선생님. 중요한 건 아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자님. 아니,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순자 할머니예요. 앞으로도요. 그날 아이들은 여전히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청소 도와드릴게요. 민서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이 아이의 맑은 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구나.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 저녁 남편과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이사회에서 강 부장 건으로 난리도 아니었어. 많이 힘들었지? 힘들긴. 그래도 당신 덕분에 더 큰 피해는 막았어. 감사해, 여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한 달 동안 증거를 그렇게 체계적으로 모을 줄이야. 나도 처음엔 확신이 없었어. 그냥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만 있었지. 그런데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박청소원 언니가 모욕당하는 걸 봤을 때, 그때 확신했어. 이 사람은 멈춰야 한다고. 누군가는 멈춰야 한다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회장 부인이 아니었어도 이렇게 했을 거야? 당연하지. 나는 박순자니까. 청소하는 할머니 박순자.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은혜 선생님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선생님의 글씨를 쓰다듬었습니다. 순자 씨, 정의는 조용히 오지만 확실하게 옵니다. 네, 선생님. 정의가 왔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일주일 후 한빛그룹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당사 임직원의 부정행위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그리고 학교에는 새로운 기부금이 전달됐습니다. 강 부장이 빼돌리려 했던 금액의 2배였습니다. 도서관 리모델링과 급식실 개선 공사에 써주세요. 남편의 지시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감사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모님,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교장 선생님, 저는 그냥 순자 할머니예요. 다음 주 금요일에도 청소하러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은혜 선생님이 제게 주신 그 따스함처럼 이제는 제가 그 따스함을 나눌 차례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 부장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배임, 횡령, 사문서 위조로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그가 빼돌린 돈은 모두 회수됐고 피해를 입었던 프로젝트들은 정상화됐습니다. 한빛그룹은 내부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매주 금요일마다 학교에 나갔습니다. 1월의 어느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평소보다 수군거렸습니다. 제 쪽을 보며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서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표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할머니, 소문 들었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문? 할머니가 사실은 한빛그룹 회장님 부인이시라며요? 그 나쁜 부장님 잡은 사람이 할머니라고.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맞아. 할머니가 그 회장님 부인이야. 아이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놀란 표정이 아니라 여전히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할머니, 진짜 부자셨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런 셈이지. 그런데 왜 여기서 청소하세요? 집에서 편하게 쉬면 되잖아요. 민서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민서야, 아이들아. 할머니가 얘기 하나 해줄까? 네. 할머니도 옛날엔 가난했단다. 아주 가난해서 민서 엄마처럼 딸아이 학비도 못 낼 정도였어.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때 한 선생님이 할머니를 도와주셨어. 그냥 돈만 준 게 아니라
할머니를 사람으로 대해주셨단다. 순자 씨, 당당하게 사세요라고 말씀해 주셨지. 와, 그래서 할머니는 지금도 배우는 거야.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그리고 그걸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을 돕는 거란다. 민서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그럼 앞으로도 계속 오실 거예요? 당연하지. 할머니는 여기가 좋아. 너희들이 좋아. 아이들이 와르르 제게 안겼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이 순간이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우리 뭐라고 불러요? 회장 부인님이요? 사모님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순자 할머니라고 불러. 할머니는 너희들에게 그냥 순자 할머니니까. 네, 순자 할머니.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오후 청소를 마치고 학교를 나서는데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순자님, 잠깐만 오시겠어요? 교장실로 따라갔더니 벽에 새로운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김은혜 선생님을 기리며 그 밑에는 작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순자님께서 늘 은혜 선생님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싶어서요. 교장 선생님, 그리고 순자님, 선생님의 제자답게 사셨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우실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잘했을까요? 벽에 걸린 은혜 선생님의 사진이 제게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 당당하게 사세요. 네, 선생님. 저는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 알았대. 그래, 어땠어? 좋았어. 아이들이 그래도 날 순자 할머니라고 불러주더라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 여보. 정말. 나도 당신이 자랑스러워. 증거 하나로 흔들림 없이 조사해줘서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40년 전 사진이 보였습니다. 가난했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던 그때의 제 모습이 이제는 압니다. 사람의 가치는 재산으로 매겨지는 게 아니라는 걸. 진짜 부자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눴느냐로 결정된다는 걸. 그리고 가장 큰 행복은 누군가를 존중하고 또 존중받는 데 있다는 걸. 다음 주 금요일, 저는 오늘도 수수한 옷을 입고 학교로 향합니다. 손에는 고무장갑과 걸레가 들려 있습니다. 복도에서 아이들이 달려옵니다. 순자 할머니, 오늘도 오셨어요? 그럼 할머니가 금요일엔 꼭 오잖아. 저는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화장실로 향합니다. 오늘도 청소를 할 겁니다. 오늘도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배울 겁니다. 진짜 부자로 사는 법을요. 은혜 선생님,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